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보건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와중에 이동화 자금이 풀려서 집가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좀 커진 부분이 있어서, 게다가 그 이후 여파에 따라 금리가 다소 오른 상태에서 응찰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경매는 21세기의 우리 경매의 추세는 공동 입찰이 추세인데, 이럴 때 중요한 사항 중에 여러 사람이 공동 입찰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같이 이른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서로 간의 공유와 합의로서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고, 따라서 이 민법 제262조 이하 부분에서 언급된 공유로서 특정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지를 쓰는 지분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찰 법정에서 입찰표를 기재할 때 입찰표와 그리고 위임장과 입찰 보증금 봉투 이외에도 그 부분 외에도 공동 입찰 신고서와 별지 목록을 준비해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위임을 받은 사람이 뒷면에 나와 있는 입찰 목록 칸에다가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이 몇 분의 몇임을 특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무효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유라든가 어떤 논거가 있다면은 그걸 유효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물론님들 2008년도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은행에 담보대출한 제가 기억한 바로는 연율로 8%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한 10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돼서 2%, 3% 했지만은 현재 시중금리는 한 3.5에서 4.5 내지 심한 경우는 6%까지 금리가 상승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아지지만은, 그래서 많은 우리 경매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는 자기 자금보다 은행에 잔금 대출, 이른바 어떤 경매 사건을 가지고 낙찰 대금을 그 경매 낙찰 경락 잔금 대출 형식으로서 이른바 바로 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바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꺼번에 진행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럴 때 상호 이렇게 그 연합전선, 이른바 공동 입찰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를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매 사건에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을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사건 난이도가 있다면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은행에서는 융자가 하기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어떤 A모 씨가 그 사건을 극복할 비책이 있는데, 하지만은 자금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경매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어떤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입찰을 했고, 서로 간에 이제 합유 지분도 있고 공유 지분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이 공유 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역시 합유나 마찬가지로 공유도 마찬가지로 별지 목록에 지분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지분을 특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무효로 보는 일부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만일 우리 집행관께서 이게 무효라고 만약에 선언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이걸 유효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유효가 맞다면은, 예컨대 유효가 맞다면은 그 지분이 서로 간의 균등성이 맞다면은, 예컨대 A와 B와 C가 서로 불균등하게 지분을 투자했고 그 지분의 양이 서로 안 맞을 때 훗날 이것을 바로 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제가 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분에 관해서 특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기, 방금 전에 언급을
드린 바와처럼요. 일부 소수 견해 학자들은 지분을 특정을 안 했으므로 무효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거기에 보실 때 지분을 반드시 특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 신고서에도 지분을 특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우리민법 제262조에는 서로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어 있고, 그리고 우리 법원 실무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분량을 특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이른바 별지 목록의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민법 제262조를 유추 적용해서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민법 제262조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그럼 만일 지분이 불평등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지분이 과연 균등하다면은 더 많은 투자, 그런데 더 많은 지분량을 제공한 사람은 이놈을 바로 경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예시를 들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B가 금전 채권자로서 강제 경매나 아니면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형식적 의의 공유물 분할이든 상속을 위한 경매든 청산을 위한 경매든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가령 이제 18억 정도 어떤 감정가가 있었고 이제 한 8억 정도가 입찰된 사건에서 어떤 C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응찰하고 싶었는데 그 사건의 경매 대상물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이 19가구까지 방을 만들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는데, 그럼 19명의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관계로 경매 낙찰이 됐을 경우에 잔금 대출을 받게 됐을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이 얼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사람은 D라는 사람과 E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른바 공동 입찰을 하게 되는데, 가령 만일 이 8억의 사건을 가지고 C라는 사람은 8분의 5를 투자했고 D와 E는 8분의 2와 8분의 1씩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8분의 5, 그 다음에 8분의 2, 8분의 1이라는 서로 간의 균등성 없이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C와 D와 E라는 사람이 F한테 위임을 해서 F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린 바처럼 공동 입찰 목록에 지분을 적지 않아서 빈 공란이 됐고, 언급드린 바처럼 이 부분이 유효하다면은 262조에 따라서 이 관계는 균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실상 C 입장에서는 총 8억 중에서 만일 5억을 투자했다면은 이 부분을 3분의 1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쟁할 수 있냐, 즉 변경인데 변경이 아닌 엄밀한 의미에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력이기 때문에요. 우리 민사에서는 이 추정력은 그에 관한 반증 내지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 C와 D와 E가 합의사항이 있었고 그 합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한다면요, 만일 C라는 사람의 지분의 양이 외견상 등기 명의상에 3분의 1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C와 D와 E가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C 지분을 가지고 다른 Q한테 매매를 내지 증여를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할 때 8분의 5를 경정 등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